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발산, 그 다음에 수령,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발산은 일종의 그래프상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발산점이지, 발산이 되고, 여기는 수렴이 되겠죠. 수렴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자연스럽게 한번 뭔가의 우리가 어떤 답답함,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 이런 어떤 것을 떠나서 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발산은 다이버젠스, 수렴은 컨버전스, 이렇게 영어로 쓴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게 되죠. 발산은 빛이 발산한 거니까, 그럼 이거 태양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이 수렴은 빛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태양은 그냥 활발 타오르는 거잖아요. 이 지구는 이제 활발 타오르지 않죠. 상당히 제가 지금 이런 주제를 꺼냈는데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이 주제를 이끌어 가야 될지는 아직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산은 시작, 액체, 수렴은 끝, 식어서 고체가 되는 거죠. 이 발산은 에너지고, 에너지가 많은 쪽이고, 수렴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받는 것이죠. 에너지를 받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이라고 하면 이 발산과 수렴이 늘 있는 거예요. 발산과 수렴이 늘 있는 거죠. 우리 지구에서 보게 되면 적도가 있잖아요. 적도는 덥죠. 극지대는 춥죠. 북극과 남극은 추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에너지 흐르면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조장하지 않더라도 발산과 수렴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내추럴잖아요, 내추럴. 자연이라잖아요. 여기다가 휴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자연성은 뭘까요? 인간도 발산과 수렴의 어떤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 흘러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발산이라는 것은 주는 거라고 할까요? 주는 거. 수렴을 받는 거죠. 이 발산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거,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휴먼 내추,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에서 이 발신한 사람은 이제 부모가 되죠. 초기에는 부모. 부모가 자식에게 주죠. 자식에게. 부모는 발산이고 자식은 수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식은 이제 부모와 자식이란 관계에 있어요. 그럼 자식이 항상 부모랑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자식은 성장을 하겠죠. 성장해서 자식이 부모가 되는 거네. 변화가 되네. 변화가 돼서 또 발산을 하고 또 여기에 자식들이 수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네. 그래서 지금 나는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분명한 것은 이 자연은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것이 자연이죠. 받는 자가 있어. 그런데 부자연스러운 걸 뭐 여기다 부자연. 부자연스러운 거는 어떻게 되죠? 주는 자가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 다시 우리는 흐름을 이야기할게요. 이 발산은 디퓨전이죠. 이렇게 다이버전스.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쪽이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이. 이렇게 되네요. 안정적. 세이프가 돼요. 세이프, 안정성이죠. 이게 자연이니까. 만약 이 발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발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쪽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폭발이 되겠죠. 또한 이 수렴 지역에서 수렴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이 수렴 지역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폭발이지만 여기는 얼어붙겠죠. 꽁꽁 얼어붙는다. 결국 발산과 수렴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발산이라는 것은
상대성인 것 같아요. 상대성. 발산과 수렴은 상대성인 것 같아요. 이 발산과 수렴은 상대성이죠. 상대성.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발산과 수렴이 일어나야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 대신 이 발산하는 지역이 힘이 있죠. 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건 힘이 아니죠. 발산과 수렴은 전체적으로 보면 순환이에요. 순환. circulation.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돼야 돼요. 수렴이죠. 참 신기하죠. 근데 수렴은 발산에게 뭘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이 수렴 지역이 발산 지역으로 성장해서 여기의 성장보다 더 약한 어떠한 수렴대가 형성되겠죠. 이러면 또 주겠죠. 이 발산하고 이 수렴대하고 어떠한 리워드, 보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성장해서 발산해서 이건 수렴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산은 수렴대를 향해서 뭘 줘야가 답인데 여기서 난 못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발산 지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참으로 신기하게 이 발산 지역에서 이제 일이 넘어가서 이 수렴대가 발산이 되고 여기 새로운 수렴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발산이 이 도도한 자연의 이치를 자연의 순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발산, 순환, 수렴, 그 다음에 이게 수렴이 발산이 되고 새로운 수렴이 생긴 것. 뉴 수렴이 생긴 것. 그 다음에 이 뉴 수렴이 발산이 되는 거죠. 발산이 되고 여기에 뉴 투 수렴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연이죠. 자연. 그런데 이 발산이 수렴 결론적으로 발산이 약해가는 거죠. 약해지는 거고 수렴 지역이 이제 또 강해지는 거죠. 발산이 약해지고 수렴대가 강해지고 새로운 약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자연이죠. 자연. 이 발산의 기간이 얼마나 기냐 이 문제겠죠. 즉 이 관계, 이 발산과 수렴의 관계에서
이게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 자연의 이치, 순환, 이것이 역사가 아닐까요? 역사. 저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실정적 이야기는 저는 제가 힘도 없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게 일종의 그 자연적 현상이겠죠. 발산과 수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발산을 받아서 수렴대로 있다가 이제 부모는 늙으면서 발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내가 발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늙으면 내가 이제 발산이면 내 자식에게 계속해서 이제 발산하고 또 내가 늙고 내 자식이 이제 강해지면서 또 자식의 또 아들에게 발산 수렴대가 형성되겠죠. 이게 자연인 것 같아요. 이 자연은 어떠한 힘도 그 어떤 순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발산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 속에서 만들어진 힘이에요. 그리고 수렴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 속에서 발산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시기,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는 많죠. 강이 있죠, 강. 상류의 강이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흘러내려간 강물은 처음에는 상류에 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자연이 쳤다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상류에 물을 막으면 그 상류에 물을 많은 쪽이 막으면 그 물난리 나는 거죠. 물난리는. 마찬가지로 발산해야 하는 그곳에 어떠한 그 흐름을 막으면 그곳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문득 이런 게 생각나네요. 열심히 어쨌든 노력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강해질 그 힘을 누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기존적으로 강한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말했잖아요. 상대적인 어떠한 강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해 강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현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여러 현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발산과 수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상식적 잣대로 보면 답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도도에 흐르는 자연현상의 일부이지 자연을 거스르려서 할 수 있는 우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발산과 수렴에 대한 어떠한 뜬금없는 이야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발산과 수렴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이든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어느 곳에든지 차가 있어요. 그 고저차가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높은 사람, 지식 낮은 사람에게, 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자연현상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강한 에너지를 약자에게 흘러보내주는 거죠. 강자의 존재가 약자를 지키는 것이 강자의 존재지. 더 강해졌으면 어디에 쓸 겁니까? 강과 약의 상황에서는 강이 약을 위해 존재하는 따름입니다. 만약에 강이 더 강해진다고 약을 공격하면 그건 자연현상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강이 자연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욕심적으로 강해지다 보면 그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욕심의 결과물은 필요 없는 것을 가짐으로써 썩고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강은 그곳에 쓰레기도 없고 남은 여분이 없습니다. 흘러내려가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여분이 가서 꼭 필요한 사람이 씀으로써 이 세상에 쓰레기적인 요소가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욕심스럽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더 많이 가지려는 그것은 필요 없는, 결국은 쓰레기가 되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래서 더 많이를 가진 쪽에 있어서 그곳이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강자는 약자에게,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 좋지 않은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러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나는 스스로 약해지고 그 어떠한 수렴대에 있는 사람이 발산대가 되고 또 다른 수렴대에 흘러가는 이 도도에 흐르는 자연현상 속에 사는 것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